에이드 바이러스를요, 또 다른 말로 HIV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H는 human, I는 immunodeficiency, V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요, 에이드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이나 덫에 걸리는 것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하고 다른 점은요, 바이러스는 예를 들면은 라면만 가지고 있지 끓여 먹는 시설이 없으니까 다른 부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테리아는요, 좀 쪼잔하지만은 그래도 남의 신세를 안 지고 혼자서 독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포의 기생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물에 떠 있는 나뭇잎은 바람 부는 대로 물 결치는 대로 움직이지만요, 이 바이러스는 오면 다 갈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호흡기 세포로 가고, 에이드 바이러스는 면역을 담당하는 임팍으로 갑니다. 마치도 현지에는 주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드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요, 먼저 CD4하고 접선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CD4는요, 임파구의 겉에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드 바이러스가 저 난데 거기 CD4 거기 어디야? 그래서 이제 접선을 해가지고 이제 만나죠. 그래서 CD4는 접선만 해주는 거지 세포로 들어가려면요, 문지기와 내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CR5라는 경비 아저씨하고 내통을 해야지만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드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면요, CD4가 있어야 되고 CCR5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세포들은요, 전부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드 걸리면은 면역 세포가 다 깨지기 때문에 결국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죽게 됩니다. 마치도 국방력이 약하면요, 여러 나라의 침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에서 10 내지 14%는요, 에이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병이 안 걸립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선천적으로 지인의 이상이 있어가지고 CCR5가 고장이 났습니다. 문이 고장이 나서 두르질 못합니다. 이것을 알고 지금 제약회사는요, CCR5를 고장시키는 약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CCR5를 창조해 놓으실 때는 키모카인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키모카인이 CCR5를 통해서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지금 면역세포한테 비상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 맘대로 CCR5를 고장시키면은 혹시 염증이 더 생기고 암이 더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좀 용기를 주는 건요, 100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 내지 14%는 CCR5가 고장나도 잘 살아갑니다. 알고 보니까요, 우리도 앞문이 있고 쪽문이 있듯이 CXCR4라는 문이 또 이 쪽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94일생으로 CD4하고 접선을 하고 CCR5 경비 아저씨가 뒤로 보내줘서 임파구 속으로 들어왔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에이드 바이러스는 RNA인데 우리 사람 세포는요, DNA입니다. 따라서 RNA를 DNA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요, 휴대폰을 충전하려면은 가정용 전기를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애답터를 통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RNA를 DNA로 바꾸는 건요, 뭐가 하냐면은 효소가 합니다. 그래서 reverse transcriptase라는 효소가 하는데 바로 여기가 급소입니다. 지금 제약회사에서 AD약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이 효소를 갖다가 방해하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참 천생만고 끝에 이 에이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새끼를 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탄생하면은 밖에 나가야 다른 세포를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려면요, 효소 프로테이즈라는 효소가 필요한데 이 효소를 방해시키면은 마치도 감옥소에서 죄수들이 못 나오고 트랩된 애니멀이 밖으로 못 나가듯이 이 효소를 방해하면은 에이드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서 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에이드 약들은요, 두 효소를 방해시키는 약들입니다. 그런데 에이드 바이러스는요, 하도 내성이 잘 생기기 때문에 약을 하나 쓰지는 않습니다. 마치도 그 풋볼에서 공을 갖고 있으면 여러 놈들이 그냥 덮치는 것처럼 약을
3개, 4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에이드는 P, 섹스로 전염이 되는데 혹시 생각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에이드가 많은데 그 모기가 에이드 환자를 빨고서 나를 빨면 어떨까? 근데 모기를 통해서는 전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혹시 그 에이드 환자가 쓰던 그런 수저나 포크를 쓰면은 걸릴까? 근데 이거로도 전염이 안 됩니다. 또 그냥 보통 뭐 악수하고 허깅하는 것은 전염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에이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는지도 모릅니다. 뭐 제가 술을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그 노출돼서 몇 시간 이내에 약을 써야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지. 뭐 사나흘 지나면은 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환자가 그 바이러스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얼마나 뿌려졌냐가 문제죠. 그런데 에이드의 아주 초기 말기에는 정말 바이러스가 우글우글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요, 만약 그 에이드 환자가 약을 착실히 안 먹어가지고서 에이드 바이러스가 내성이 생겼으면 그 약을 쓰면 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알 수가 없으면은 그냥 AZT라는 약을 한 300ml를 하루에 2번 한 달 동안 지려는 봅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요, 에이드 바이러스는 좀 전염력이 좀 약합니다. 비형간염 바이러스보다 그 전염력이 100배 떨어진다고 합니다. 에이드에 감염이 되면은 증상도 어떤 사람은 2주 만에 나오고 2달 만에 나와도 어떤 사람은 전혀 뭐 별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와봤자 뭐 감기 몸살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걸렸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에이드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려면 피 검사를 하는데 피 검사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러스의 항체를 검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바이러스의 RNA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해가지고 엘리스라는 것이 양성으로 나왔으면 검사실에서는 똑같은 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양성이 나오면 이제 의사한테 연락을 하죠. 그러면 지들은 환자한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 웨스턴 블라시라는 테스트를 전혀 다른 테스트를 또 해가지고 확인됐을 때야 지들이 에이드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요, 항체 검사이기 때문에 빨리 검사하면은 항체가 생기기 전에 검사를 하면은 양성으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되면 90%가 항체가 생기고 한 6개월이면 한 99.9%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초기에 한 달 만에 내가 이거 좀 알고 싶다 할 때는요, RNA 검사를 하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RNA가 초기에는 왕창 올라갑니다. 그래서 몸에서 항체가 생기면은 바이러스가 떨어져 가서 이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다음 한 7, 8년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설사하느니 이때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드 바이러스에 걸렸어도 이 기간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테이크홈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에이드 바이러스는요, 우리 면역 세포를 파괴시킵니다. 2번째로 에이드의 바이러스를 갖다가 억제하는 약이 있지만은 치료약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에이드에 걸리면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